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계약법 총론 하셨죠? 오늘 강론부터 시작해서 물권법을 좀 약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법 끝나고 막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물권법을 약간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요약지 14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매매는 먼저 법조문을 좀 봐볼게요. 146페이지입니다. 1번 매매에 의해서 563조가 있죠. 자, 보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 이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누구예요?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약정하고 그다음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상대방이 그다음 대금 동원하세요. 대금 동원함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약정만 하면 성립하죠.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죠. 그럼 매수인은 금전을 주는 거죠. 금전. 자, 그럼 매매 계약식을 하면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맞습니까? 매매 계약식을 하면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금에 동원하셨잖아요. 매매는 반드시 재산권 가면 무조건 금전입니다. 그게 교환과 차이점 딱 하나죠. 교환은 재산권끼리 물건끼리 이전하죠. 네, 매매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다릅니다. 매매와 교환. 그래서 그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금전을 하나 한다라고. 그 다음 567조 본절 규정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죠. 매매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실 계약금 계약이라든가 매도인 담보 책임 그런 것들은 교환계약, 특히 임대차 계약에 다 준용됩니다. 그 다음 2번 매매계약 비용 부담이 있죠. 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면 부담하죠. 단 다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이 우선하죠. 특약이 없을 때 쌍방이 균분합니다. 그 다음 이해는 목적물의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에서 이전 등기비용, 등기비용은 그 아랫줄 통상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러죠? 내가 등기하니까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래 간단히 보시고 이제 2번 계약금이 있고 이 계약금은 이제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해마다 나오고 있고 실생활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실 때 계약금 성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도 매우 잘 나오고 또 사례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약금 계약하면 일단 요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 아니죠. 의사합치 플러스 계약금을 전부 다 보내야만 성립해요. 요물계약이고 그 다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단 반드시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2, 3일 후에 해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이래 종된 계약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갑소의 액세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해요.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한다. 그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과 을은 계약금 약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우리 갑에게 계약금 1억 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이건 요물계약이라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 갑에게 1억을 전부 다 보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너 1억 주고받기로 했는데 우리 현재 갑에게 1억 중에 7천만 원밖에 안 보냈어요. 7천만 원만 보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아직 성립 못했죠. 1억 전부 보내야 성립해요. 이 중에 아직 전부 안 보냈죠? 그럼 계약금 계약 아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을은 7천만 원 포기하고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7천만 원 갑에게 보냈죠? 우리 7천만 원 감 너 가져라고 포기하고 우리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아직 못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1억 전부 다 보내야 이걸 다 보내야만 계약금이 그때 해약금 성질 갖고 그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3천만 원 덜 보냈죠? 그럼 우리는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팔면 되니까 아이고 생돈 버렸네 고 기분 좋아하죠? 제가 갑이라면 3천만 원 더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 해약금 해지하려면 3천만 원 더 보내야 돼요. 1억 전부 보내고 어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금 계약 정확히 설명 안 했으니까 이 주계약, 매매라든가 임대차 그 주계약을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을은 3천만 원 더 보내야 돼요. 단, 이제 갑은 계약금 약정에 따라서 1억 받을 권리가 있죠. 약속했으니까. 근데 우리 3천만 원을 안 준다면 갑은 이 계약금 약정 이걸 해지할 수 있어요. 우리 3천만 원 다 안 주니까. 그래서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된 계약은 해지 못해요. 두 개를 잘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갑에게 계약금 1억 전부 다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1억 다 보냈으면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때 이 계약금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기 전에 지금 한 걸 체크해 볼게요. 자, 146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요물계약 있죠? 그럼 밑줄을 봐보세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 또 아래 밑줄. 교부자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또 오른쪽 페이지 뭘 해지할 수 없다?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근데 아래 밑줄. 계약금 약정 그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된 계약이죠? 그리고 그 밑에 2번 이제 계약금 성질이 있어요. 계약금 성질이란 이제 계약금을 다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때 양가로 1번 증약금은 계약금이 같다는 것은 뭔가 있었겠다라고 증거겠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해약금이 있고 565조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에 관한 이게 유일한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565조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해약금이죠. 자,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약정이 우선하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 그 해제를 우리가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 부르죠. 해제할 수 있다. 단위항 551조가 가로 열고 해제와 손해배상 규정은 전항에 적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 발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규정을 보셨죠? 자, 그럼 이제 그 149페이지 보시면 149 그 양가로 4번 사례 있습니까? 이제 제가 그 사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매매했죠? 그리고 우리 갑에게 1억 계약금 다 보냈어 1억. 자, 거기선 금액을 1억이라 했습니까? 1억이라 했죠? 그럼 자, 동안 하나 없애볼게요. 이건 1억이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다 해보세요. 1,000만 원. 그래서 1억에 매매하고 우리 갑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을 때 첫째,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이게 565조 해제죠?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행에 착수까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못해요. 그럼 아직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준 사람, 우리죠, 을 교부자는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계약금 받은 사람, 갑이죠. 수령자는 2,000만 원이죠.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약금 해제 그랬죠? 그럼 해약금 해제했단 말은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했겠죠? 따라서 서로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아요.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손해배상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결론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해약금 해제예요. 그래서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행 착수가 뭔가 문제가 되겠죠? 어떤 게 도대체 이행 착수인가? 자, 부동산 매매에서 이행 착수란 매수인은 돈 준 게 이행 착수입니다.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가 이행 착수예요. 다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한 게 이행 착수고 매수인은 등기서류를 교부한 게 이행 착수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행 착수가 뭐라고요? 돈 주고 등기하는 건.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 아닙니다. 나서 소송 등기하고 설사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았더라도 이행 착수 안 했어요. 나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이행 착수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아까 이행 착수가 뭐라 그랬어요? 돈 주고 등기하는 거. 그거 아니면 이행 착수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더라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 그 다음 이번에는 매매계약을 6월 1일 날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일자 전에 우리 중도금을 미리 보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 6월 5일 날 중도금을 갑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이 그랬죠. 아직 중도금 일자 전에 보낸 거라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내가 폐액 상환하고 계약금 해지한다 그랬습니다. 을은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이전에 준 거니까 이행 착수니까 너는 해약금 해지 못해 그래서요. 둘이 다투게 생겼죠? 법원에 갔어요. 판사가 가까울 중에 누구를 불렀어요? 갑을 불렀어요. 갑을. 갑에게 너는 임차인이 월세 미리 주면 받아 안 받아? 갑이 받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 것도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은 더 이상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해약금 해지 문제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갑과 을이 계약금 1,000만 원 주고받았죠. 그랬는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그럼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여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 두 군데는 전혀 다릅니다. 해약금 해제 그러면 이행 착수했는가 보셔야 되고, 채무불이행 나오면 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보통 이런 약정을 많이 합니다. 계약서에 아예 써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라 약정하냐면 계약금 교부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 몰수당하고, 다음 계약금 수령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금 폐액으로 물어준다라고 보통 이런 약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이라 합니다. 이건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했죠? 이걸 위약금 약정 그래요. 그럼 이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지금 계약금만큼으로 책임지기로 했죠? 1,000만 원씩.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자, 을이 약속 어기면 을은 1,000만 원 못 받기란 거죠? 그럼 갑 손해가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을은 무조건 1,000만 원 물어줘야 돼요. 반대로 갑 손해가 1,200이에요. 1,2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1,000만 원씩 물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손해배상 예정한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갑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얼마 받아요? 내 돈 1,000만 원하고 갑 돈 1,000만 원 받는 겁니다. 실손해가 10만 원밖에 아니어도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이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렇게 약속했죠?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계약자 원칙. 그래서 실손해가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1,000만 원 받아요. 실손해가 1,000만 원 초과해도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약속하지만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아무 말 없으면 약속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 우리 계약금 1,000만 원 주고받으면서 이런 약정을 안 했대요. 즉 채무불이행 대비해서 아무런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갖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 약정 안 했는데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갑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은 1,000만 원 계약금 몰수 못합니다. 1,000만 원 을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무 약정 안 했는데 갑이 약속을 어겼다. 그럼 우리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럼 을은 폐익 받을 수 있는가? 못 받습니다. 을은 내 돈 1,000만 원만 덜 받아요. 그리고 내가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서 그 실제 손해만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 받으려면 이런 약속을 했어야 돼요. 이런 약속. 안 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법정 해제하고 실손해만 청구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정 했을 때 법정 해제하고 그 계약금만큼 몰수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했는가 안 했는가 따라 달라요. 자, 그럼 계약금 해제는 이건 법조문에 있어요.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해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특약 안 해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법조문에 없거든요. 법조문에 없으니까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계약금을 위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약정해야만 이 성질을 갖는 거죠. 약정 안 하면 아무 성질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법에 있고 여기는 법에 없으니까. 신분이 다르죠? 법에 있고 없고 달라요.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두 개를 전혀 따로따로 분리하세요. 지금 우연히 금액이 같은 거지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 그래서 해약금 해제에 나오면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시면 되고, 채무불이행 나오면 이걸 대비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같이 생각하니까 헷갈려서 이 시험도 찍고 중개할 때도 찍어서 계약서 쓰는 겁니다. 이거 찍어서. 잘 모르면 계약서 다 찍어서 써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이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정확히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럼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에 발생할 수 있다. OX 뭡니까?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네? 지금 제가 세 번째 물어봐요. 2월 달에 물어보고 4월 달에 물어보고 지금 6월 달에 또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 항상 여기까지 딱 쓰고 제가 물어봤어요.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OX 뭐예요? O예요. O. 지금 고민하신 분은 이거 말하면 이거 보지 말라니까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이든 후든 발생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이럴 수 있죠. 이 말도 지금 세 번째 똑같이 해요. 오전에 매매계약에서 오전에 오후에 병한테 이중매매하고 병한테 등기 넘기면 병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악이어도.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럼 매매한 그날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불능.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나오면 이것은 이행 착수 전이든 이행 착수 후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대비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달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따로따로. 그러게 이제 가로 4번 그 사례 있죠? 149페이지. 그 사례에 제가 이걸 그대로 단지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7페이지 와보세요. 147페이지. 하단에 565조 법조문 보셨죠? 그럼 그 밑에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 보세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왜 그래요? 법조문이 있으니까.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반면 계약금은 별도 특약, 이런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성질, 여기 위약금 성질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행사기간 있죠. 1번은 밑줄 이행 착수할 때까지예요. 2번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함 없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했죠? 더 이상 못합니다. 3번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로 쳐보세요. 가로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라는 특약 동그라미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 가로. 그럼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아까 중도금 일자 전에 미리 준 거 중도금 효력 있다 그랬죠? 단 가로 갑과 을이
갑과을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꼭 이날이만 중도금 주기로 했대요. 꼭 이날이만. 그랬다면 이때 준 거 효력 없어요. 근데 가로 그런 특약이 없는 한 그 전에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든지 특약이 우선하죠. 다음 4번, 5번이 작년 정답이죠. 4번에 밑줄 소송 제기했다. 아래 밑줄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았다. 아래 밑줄 토지가 허가가 받다. 이행책수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에서 이행책수란 돈 주고 등기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라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 3번 행사 방법이 있으면 자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에 만일 있습니까?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 해약권을 배제하기라는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우선하죠. 약정했다면 더 이상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과을이 그랬어요. 갑과을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 해제 못한다 라고 특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특약이 우선하니까.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되죠. 3번 계약금 수령자는 이제 계약금 폐익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2천만 원 제공하는데 을이 막 안 받으라고 도망다녀요. 그런다 해서 갑이 을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을에게 2억 지급하는데 을이 안 받았다는 증거만 가지고 있는 된 거지. 꼭 을 이름으로 2천만 원 공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살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다음 4번 계약금 해지 효과는 1번의 밑줄 원상회복 의무 없죠? 2번도 밑줄 손해배상 의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자 3번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제 채무불이행 나왔죠? 그럼 이쪽이에요. 그럼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다 법정 해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을 가로쳐 보세요. 시험에는 법정 그 말 안 써줘요. 그럼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법정 해제. 이제 해약금 해제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나왔으니까 해약금 해제 아니에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계약금 줬더라도 이거 나오면 당연히 법정 해제 할 수 있죠. 법정 해제. 그러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래서 이행에 착수했든 안 했든 채무불이행 나오면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손해배상은 어떤 약정했는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약정했는가.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가로 3번 위약금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밑줄이 이 밑줄이에요. 이런 약정했다면 그때 위약금 사실 갖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매도인 규칙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얘가 매도인이죠. 수령자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 이 약정만 했대요. 이 약정을 안 하고 이 수령자 매도인이 약속을 했을 때 배액 상환한다는 약정만 했대요. 그럼 이게 갑이니까 매수인 의리가라는 약정 안 했죠? 그럼 의리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을은 의리에 대해서 약정 안 했죠? 의리 약속 어기면 갑은 실제 손해밖에 못 받습니다. 계약금 몰수 못해요. 을은 약정 안 했으니까. 다시 2번 매도인 기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매수인 기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죠?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약속했을까요? 왜 갑이 이약할 때만 위약금 약정 두고 을에 대해서는 왜 약정 안 했을까요? 우리 중개사한테 부탁했겠죠. 우리 계약서에 이 말만 쓰라고 부탁했던 우리.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 말만 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을은 위약금이 아니라 을은 약속이면 그냥 갑은 실손해만 을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잘 알고 있어야 자기가 유리하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판례가 이 사건이 법원에 가기 전에 갑은 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겁니다. 나만. 을은 없고 당한 거죠. 갑이. 당한 거예요. 갑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밑에 사례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150페이지. 이제 상단에 매매 효력이 있고 밑에 박스 법조문이 있습니까? 예, 법조문들이 잘 나와요. 자, 그럼 585조 봐보세요. 동일기한 추정.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인 것을 추정한다. 그래야 동시행하겠죠. 즉 갑에게만 6월 15일 딱 약속이 났대요. 그럼 을은 약속 없죠. 그럼 을도 6월 15일 똑같단 말이죠. 그래야 동시행하니까. 다음 586조.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면 돈 어디서 줘요? 거기 마트에서. 우리 집으로 받으러 와 그럽니까? 물론 특약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특약 없으면 마트에서 돈 줘야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586조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이전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지급해요? 대금, 반드시 금전이에요. 이 항은 당연히 동시에 해야겠죠. 자, 법조문 밑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 자체를 이전해 준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본다. 왜 그래요? 보통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같이 받죠. 그 목적물 넘겨받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 X입니다. 매매계약이니까. 그 다음 이제 2번 과실계속 있죠. 자, 이제 587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지문에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럼 거기 587조는 전제가 있었죠. 그 조문을 읽어보시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587 써 있으면 자, 여기 위쪽에 이렇게 딱 써보세요. 바로 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써놓은 규정입니다. 이게 그 전제예요. 자, 따라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에서요. 근데 매수인이 돈 안 줬대요. 이 말이죠.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인데 을이 돈 안 줬대요. 이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인데 이번에 매수인이 돈 줬대요. 이건 법이 없어요. 그 법조문 전제가 뭐다? 매수인이 돈 안 준 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돈 안 주고 매도인도 돈을 안 줬대, 물건을 인도 안 했대요. 그럼 이동안 이 목적물에 생긴 월세나 과실은 누가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매도인 갑이 받아야겠죠, 매도인이. 그러죠? 매수인이 받습니까? 매수인이 받으면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다 사요. 잔금일자 한 6개월 후로 6개월 후로. 그럼 6개월 동안 월세를 내가 받아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매도인이 그동안의 월세를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을이 돈 안 줬죠? 근데 갑이 목적물을 넘겼대요. 을이 목적물 인도받았다. 그럼 그동안 과실은 을이 취득이에요. 을이 사용 수익하니까 그 이득을 을이 얻겠죠? 다음, 을은 나중에 돈 줘야겠죠? 을은 돈 줄 때 인도받은 날로부터 돈 준 날까지 이자까지 가산해서 돈을 주면 갑 특별히 손을 얻겠죠? 이런 걸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법이 없는 사안이에요. 판례입니다. 을이 돈을 줬는데 갑이 물건을 인도 안 했대요. 그럼 이동안 생긴 과실은 누가 취득하겠어요? 당연히 을이 취득하겠죠, 을. 그러죠? 만약에 여기도 갑이 취득한다 그러면 갑은 과실도 취득하고 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취득하죠? 그럼 갑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니까 갑은 이자 수익을 취하고 을은 과실을 취득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87조 보시면 587조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동그라미 매도인에게 속한다 얘기입니다. 매도인 갑. 그 다음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돈 안 줬으니까 목적물 인도 받으면 과실은 을이 취득해요. 단 이자를 줘야 한다 말이죠. 그 밑에 양가로 1번에 써놨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양가로 2번이 있죠. 양가로 2번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했죠.
그럼 동그라미 뭐 이겁니다. 매수인은 돈 줬는데 인도 안 받았대요. 과실은 을이 취득한다. 을. 개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이거죠. 을도 돈 주고 갑도 물건 인도했대요. 을도 돈 주고 갑도 물건 인도했다. 그럼 지금 을이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과 을은 할 일 다 했죠. 할 일 다 했죠.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죠. 그럼 당연히 을이 과실을 취득하겠죠. 당연히 을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오면 그 해가 우리 시험 마지막 시험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도인은 돈 주고 매수인은 물건 넘겼대요. 그럼 앞으로 두 사람 얼굴 볼 일 없죠. 그럼 과실 누가 취득해요? 당연히 을이 취득, 을이. 근데 맨날 이런 경우를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미리. 맨날 물어보더라고, 한 번씩. 제가 매인 년마다 수업할 때 보면. 그럼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라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근데 그 당연한 말 이해를 못해요. 안 되겠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논리정이 이해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로마자 4번 매도인 담보책임. 이게 해마다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 담보책임이란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받아야겠죠. 그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줬다면 매수인에게 책임져야겠죠. 그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원시적 하자일 때 문제돼요. 즉 매매계약 전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대요. 이미. 예를 들면 마트에서 라면을 사왔는데 라면에 안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벌레 들어있었죠? 그런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있던 그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 마트 사장님 바꿔주죠? 무조건 바꿔줘요. 그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마트 사장님 벌레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몰랐더라도 책임져요. 그게 법정 무과실 책임. 법에 써놨어요. 몰랐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라고. 이걸 법정 무과실 책임. 그럼 그 마트 사장은 그 앞 유통 단계에 책임 물으면 되겠죠? 유통. 또 그 앞에 유통 단계. 그럼 결국 제조사가 책임지겠죠? 이런 것을 매도인 담보책임이랍니다. 그럼 매도인 담보책임은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는데 실생활에는 물건 하자가 많이 문제돼요. 근데 물건 하자라는 시험에 낼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권리 하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건 하자는 시험 낼 게 없어요. 자, 그럼 책을 보시면 일단 자, 이제 책에 2번 법적 성질 있습니까? 가로 1번은 밑줄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가로 2번 임의규정이죠. 다 임의규정.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 자, 그래서 임의규정 봐보세요. 당사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매도 이후에 그것도 알고 한 거죠. 알고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그 특약 유효해요. 단 알고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3번 담보책임 내용 있죠. 담보책임은 1번 권리하자와 2번 물건하자가 있어요. 시험은 권리하자를 낸다 그랬어요. 자, 권리하자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매매 당시에 하자를 몰랐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다시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매매 당시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기본 질릴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자를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도 주장 가능한 게 몇 개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그 말은 선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악의도 주장 가능, 악의도. 자, 그럼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할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또는 행사됐다. 실행 행사 그 말이 경매 나왔대요. 그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책에 밑줄을 딱 해놨죠? 우리가 전해 일감 실손해라고 외웠어요. 전해 일감 실손해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이게 실손해. 악의도 할 수 있다. 악의도. 그럼 이 빨간색 전해 일감 실손해가 아닌 건, 빨간색이 아닌 건 다 뭔지 몰라도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빨간색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만 할 수 있다? 선의만.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5개 중에 아예 일단 2개가 안 보이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뭔지 몰라도 선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멸실이나 수량 부족, 즉 토지를 샀는데 토지 일부가 이미 포락됐다. 이미 포락. 또는 토지 면적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샀는데 용익적 권리가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없어요. 용익적 제한 때문에 부동산 사용하기 힘들다. 이 2 경우는 다 빨간색이 없죠? 그럼 여기는 뭐든지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악의도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 뭔지 몰라도 여기는 뭐든지 선의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그냥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춰요. 전해 일감 실손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선의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해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책에 2번 물건하자가 있죠. 물건하자는 권리하자보다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매수인은 악의일 때는 절대 책임 못 물어요.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돼야만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고, 제척기간이 앞날 6개월이요. 그리고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못 묻습니다. 제가 권리하자 기간 안 했네요. 권리하자 기간 제가 깜빡 안 해서 봐세요. 권리하자 기간. 이제 권리하자로 책임 물을 때는 1년 내에 물어요. 1년 내에.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럼 하자를 몰랐다면 하자를 알아야 행사하겠죠. 하자를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합니다. 이제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은 하자를 안 거죠. 그럼 계약일 날 안 거죠. 이날 알았다고 말이죠. 안 날. 그래서 이때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주장해야 된다. 반면 여기 1번과 3번은 기간 제한 없어요. 이 2가지는 기간 제한 없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 이것은 매수인이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했어요. 전부 타인 거라. 이건 경매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는 매수인이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한 거라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년 내에 1년. 선이 안날 1년, 하자를 알아야겠죠? 악의는 그날 알았죠, 그날? 1년입니다. 근데 물건하자는 안날부터 6개월. 왜냐면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매계약 전에 있던 원시적 하자를 책임 묻는 거죠. 근데 물건하자는 내가 돈 주고 샀죠? 기간이 너무 지나면 그 전에 있던 하자인지 내가 사용하다 생긴 하자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6개월로 낮췄어요. 6개월. 근데 이건 다 임의규정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할 때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아파트 화장실에 물이 샌다. 천장에 물이 샌대요. 그럼 매도인 책임져야겠죠? 특약이 없는 한 하자 안날로부터 6개월까지 책임져야 돼요. 특약이 없는 한. 물건 하자니까. 근데 중개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매도인 유리하게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 줄 써주면 그 특약 유효하죠? 매도인은 담보 책임 안 져요. 그러겠죠? 이게 다 임의규정이니까. 반대로 매도인은 평생 담보 책임 진다라고 써버리면 평생 책임져. 평생. 그러겠죠? 임의규정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물건하자 중시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이 특약을 잘 써줘야 돼요. 이 담보 책임 특약을. 안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찾아와요. 자, 그럼 이제 넘기시면
이제 152페이지. 이제 양가로 1번 권리하자가 있죠? 자, 그럼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여기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럼 악의는 뭐도 할 수 있다? 악의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럼 악의 매수인은 여기서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려요. 이거밖에 못하죠? 그럼 손해배상은 선의만. 그 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려요. 이것만. 그럼 해제는 의기 없죠? 그럼 선의만. 그 다음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으니까. 그럼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 뒤집으면 돼. 그냥 뒤집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빨간색 아니면 무조건 다 선의만. 그럼 이제 반가로 1번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자, 이 X를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럼 갑은 X를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X가 A 소유래요. 전부가. 그럼 갑은 자기급 팔았어요? 타인급 팔았어요? 타인급. 이걸 타인 권리 매매. 그래도 일단 유효입니다. 왜 유효해요? 갑은 을에게 뭘 약속했죠? X를 넘기기로 약속했죠? 그럼 A에게 돈 주고 사서 X에 넘겨주면 돼요. 을은 돈 주면 되죠? 그럼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A로부터 X를 이전받을 수 없어요. A가 절대 너에게는 안 넘긴대요. 그럼 갑은 을에게 넘길 수 없겠죠? 이전할 수 없겠죠? 그럼 그때 갑은 을에게 책임지면 돼요. 책임져야겠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X를 넘기면 갑은 책임 안 져요. 근데 이렇게 못 넘기게 됐을 때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겠죠? 이때 을이 선이었다. 즉 을도 매매할 당시에 A 소인지 몰랐대요. 그럼 어차피 못 넘겨받으니까 을은 계약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을도 계약 당시에 이 X가 타인 소유인지 알았대요. 그럼 을 예상할 수 있었죠. 혹시 이렇게 못 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래도 계약은 깨야겠죠?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악의여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이게 전해예요, 전해. 그래서 악의도 해제만 할 수 있다, 해제. 다음 근데 이제 잡아보세요. 갑은 분명히 을에게 X를 넘길 의무가 있었는데 이전하지 못하게 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갑에게 고의가 실대요. 갑의 귀책 사유. 갑의 고의가 실로 이전 못 받았대요. 그럼 갑은 을에게 X를 넘길 의무가 있었는데 자기 잘못으로 X를 못 넘기게 됐죠? 그때 악의 을도 그때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손해배상은 이 담보책임 규정으로는 절대 못해요.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이 아니라 갑의 고의가실로 못 넘겨받았죠? 이게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 규정을 이유로 악의 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채무불이행. 왜 그래요? 갑이 고의가실로 넘겨받지 못했으니까 갑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었는데 자기 잘못으로 못 줬죠? 그럼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악의 을도 담보책임 규정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확인해보면 반가로 1번 권리 전부죠. 1번 계약해지는 선악불문 가능하죠. 2번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하고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죠. 유효. 담보책임 유효일 때 유효니까 이행이익. 다만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매도인 의무가
매도인의 규칙 사유 동그라미.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악이죠. 악의 매수인은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동원하세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쫓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손해배상 동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이어도 할 수 있다. 근거가 뭐예요? 담보 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이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죠. 여기부터 10분 쉬가주시고 이어서 할게요.